저는 음,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났다가 뭔지 이해하기까지도 막 며칠 걸리는 것 같고, 음, 뭔가 무슨 생각인가 감정인가 알고 나서도 사라지지가 않아요. 예, 음. 그거는 네. 왜 그런가 하면은,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해서 그래요. 아, 예. 그래가지고, 머리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주고, 적용을 해주고, 계속 그래서 그래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지금까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생각이란 네. 어떤 것인가, 경험을 통한 이해가 있어야만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꾸 아, 그 어떤 생각이 뭐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암기를 해가지고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려고 해서 그것을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적용해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서는 효과가 없어요. 지금까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되새겨 보니, 그러하구나라고 하는, 실제로 그렇구나라고 하는 그 이해가 있어야만 암기해주지 않아도 저절로 적용이 되는데, 자꾸 기억하려고 하고, 암기하려고 하고, 잊지 않으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서는, 예, 삶은 맨날 끝없이 뭔가 일어나고 나면은 그것에 대해서 적용해 주려고 하고 적용해 주려고 하면은 생각으로 생각을 적용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그것은 경험을 통한 분명한 이해여야 돼요. 살아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되새겨보니까, 진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게 돼야 돼요. 암기하거나 외우는 게 아니라. 음, 지금 말씀이 좀 이해는 좀 안 되지만요. 예, 제가 예, 한 며칠 전부터, 음, 며칠 전에, 저희 아들하고 좀 싸웠는데, 예, 어, 제가 어떻게, 아들이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음, 제가 이거 선생님 법문을 계속 듣고 있었는데, 예, 아들이 싸웠는데, 이제 저보고 수행이라는 게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잖아. 뭐,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때, 그때 굉장히 제가 상처를 입으면서 예, 싸웠는데, 이렇게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제가 고3 때 저희 오빠가 음, 뭐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놀기만 한다고 예, 이렇게 굉장히 했던 게 떠오르면서, 음, 얘가, 얘를 그렇게, 오빠가 그렇게 했던 대로 착각했구나, 이 생각이 났거든요. 예, 그런데, 계속 이런 얘한테 그 죄책감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매일매일 지금 일도 안 다니고, 일도 안 다니면서, 얘한테 이제 돈 내게 하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계속 되거든요. 이런 죄책감이. 그래서, 예, 한 며칠 전에는, 뭐, 그냥 죽어버려야 되나? 음, 이런 생각까지 막 났다가, 그, 그냥 해피님이 온날 이제 기분 전환이 조금 되었었는데, 다시 또 계속 지속되어서 이제 음, 선생님한테 전화를 요청한 거거든요. 예, 예. 자, 우선 한번 봅시다. 어, 아들이 수행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오빠가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말한 그 기억이 났다고 그랬어요. 그거와 예, 같이 연상되는 것 같다라고 그랬어요. 자, 예, 그래서 바로 오빠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했던 그것에 대해서 단지 수행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자, 도대체 오빠가 한 그 말이 맞는 말인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도 아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맞는 말인가요? 예를 들면은 밥을 먹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네. 단지 오빠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면은 오빠가 생각하는 무엇을 안 한다는 얘기죠. 공부를 안 한다. 예. 그러니까 오빠가 생각하는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 라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한다는 건데, 공부를 안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 당시에. 그냥 좀 놀았어요. 옆에 예.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 공부는 재미가 없거나 또 친구들하고 노는 것은 재밌었거나, 아니면 공부는 어떤 싫을 만한 다른 이유가 있거나, 친구들하고 노는 것은 더 재밌을 뭔가 있거나, 자,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그런데 이 모든 사람에게 학생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서로 불편하게 되고 서로 괴롭게 되는 거예요. 이 학생들도 요즘 한번 보세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령 학교 교과목 공부를 잘해가지고 다 어떻게 보면은 다 잘 살아가요. 학교에서 꼭 수학, 뭐 과학, 국어 이런 것만 배우는 데가 학교인가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국어, 수학 이런 걸 배워가지고 세상살이를 살아가요. 지금 우리 수학 다 잊어버렸잖아. 사실은 우리가 수학에서 기억나는 건 뭐예요? 더하기, 빼기 뭐 이 정도잖아. 응?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생물 뭐 이런 거 뭐 기억을 해요? 뭐 특별한 기억이 아니잖아. 예. 예. 그래도 다 이런 일 하고 저런 일 하고 다 살지요. 예? 그 뭐 음악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연기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온갖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부하는 것이 아닌데, 근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 이 말은 공부를 안 하잖아 이런 말이잖아요. 예. 그냥 뭐 아무 일도 하는 일 없이 공부도 안 하고 논다. 예. 근데 어쨌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죠. 친구들하고 잘 지내서 그 친구들하고 그 관계가 세상에 나와서도 서로 이 소통하고 지낸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삶에 많은 기쁨을 주기도 하고, 또는 어려움을 서로 돕게 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친구들하고 잘 지냈던 그것도 큰 삶에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이 말은, 그러니까 오빠의 생각이었지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었죠. 그래서 그냥 저도 저 자신도 그냥 안 한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지금도 그 아들은 직장을 다니는데 저는 돈 벌러도 안 가고 그냥 앉아서 선생님 말씀이나 듣고 있고 이어폰 꼽아서 이게 되게 죄책감이 막 너무너무 예. 자, 그래서 또 그 오빠 말이 그렇듯이 아들의 말도 아무것도 안 하잖아. 뭐 수행한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 라고 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 예를 들면은 그래요. 그러면은 그 법문 듣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삶에서 누리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예? 마음이 편한. 예, 편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하기 위한 일종의 노력이지 아무것도 안 하잖아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죠?
돈이라도 벌어야 되는데 음. 안 하고 이렇게 얘한테 뭐 돈 내라 막 다 시키면서 이제 음. 있다는 게 되게 죄책감. 아니요, 예, 그거는, 이 아들의 말에 의해서, 또 그것이 사실이라고 착각하니까 이러는 거죠. 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참 아들은 어디, 제주도에 있어요? 예, 아, 발령을 제주도로 났어요? 예, 다행히. 아니 근데 지금 그 인턴 기간 지나봐야 돼요. 인턴 기간 지나가야, 뭐, 예, 그래도 가령 육지 사람을 제주도로 보내면은 육지 사람이 불편해 할 테니까, 예. 가능하면 아니 제주도 사람을 제주도로 세, 주겠지. 세 명 중에 한 명은 육지로 간대. 세 명이 한 명. 그러니까, 가령 제주도에 자리가 부족하면은, 네, 누군가 또 육지로 갈 사람이 있겠죠. 육지로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또 제주도에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 없는 것 같기도. 어쨌든 지금 제주도에 있는데, 자, 아들은 네, 일단 돈을 벌고 있죠. 네, 그런데 아들이 어릴 때 누리님이 키웠잖아요. 예. 근데 많이 못 해줬죠. 돈도 거의 안 주고. 그러니까 많이 못 해줘도, 네, 먹여주고, 재워주고, 어, 입혀주고, 그리고 어쨌든, 같이 살았으니까, 응? 예,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들이 돈 벌 때가 됐으니까, 어? 예, 아들이 돈 번 거 가지고 같이 살 수도 있는 거지. 예, 그래서,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다. 돈을 벌어야 된다. 아니, 돈을 반드시 벌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봐요.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죠. 아들이 그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아들이 지금 집에서 다닐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아들 밥도 해줄 거고, 응? 네, 그리고 아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어쨌든 집도 치워놓고 집을 지키고 있을 거고, 응? 네, 그러니까 아들은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고 들어와서 자기가 밥 해먹고 하는 것보다 엄마가 해주는 밥에 엄마가 있는 집에 들어오면은 네, 그만큼 외롭지 않을 수도 있을 거고 그만큼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아들의 말도 예, 아들의 자기 생각이지 예, 이 전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봐요. 세상에 가는 가정주부들 다 나가서 돈 벌어와야 되겠네. 예? 예. 근데 왜 이렇게 죄책감스러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리님이 또 아들의 말에 얽매여서 예, 그 말이 실제 사실이라는 착각, 그 착각 때문에 죄스러운 거죠. 응? 말, 얘 말 이전에도 그냥 얘한테 그동안 살면서 막 상처만 주고 돈도 잘 거의 안 주고 이러다는 죄책감이 계속 예, 그거는 좋아요.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거는 또 사실이 아니에요. 가령 줄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안 줬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예. 그리고 없, 그러니까 가령 누리님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가지고 충분한데도 아들의 돈을 안 준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의 어떤 생활 상태로서는 줄 수가 없었죠. 예, 줄 수가 없어서 못 줬고 아들한테 잘해주지 못한 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 사실은 이 애쓰다 보니 피곤하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마음이 작용되지 않았던 거죠. 네, 가-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참여하는 마음은, 그거는 지금, 사랑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예, 막 아니요, 화내기만 하고 아니요. 사랑하는 마음은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어요. 가령 아껴주고 잘해주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인가요? 그렇게 힘들어도, 어? 엄마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그게 사랑이에요. 가령 애들하고 같이 살면서 힘들어도 삶을 예, 포기하지도 않고 어? 예.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했고 예. 그것이 사랑이에요. 정말 근데 왜? 근데 얘네는 그렇게 생각
생각을 안 하고요. 그러니까 그건 그 애들 생각이지. 걔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세상하고 비교를 해서 일어난 생각이니 그 생각들은 사실이 아니고 그래서 그 생각들은 어리석음이라고 이름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제 상처라도 막 화 안 내고 상처라도 안 줬으면 돈 안 준 것까지 합쳐져가지고 더 죄스러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봐요. 그것은 또 요즘 와서 애들이 그러니까 드는 생각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은 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음? 예, 자, 그래서 돈은 안 준 게 아니라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가령 뭔가를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살피고 하는 이런 사랑은 그 당시에서는 나올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그 당시에서는 애들을 떠나지 않고, 애들을 버리지 않고, 또 누님이 스스로 애들하고 힘드는 그런 삶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려고 악착같이 살았던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은 지금 와서 과거에 대해서 돈도 안 주고 사랑도 돌봐주지도 않았다. 그거는 지금 와서 텔레비전 보고 세상을 살면서 자기들이 드는 생각으로서 그 생각은 바로 철없는 어리석음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 자신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데리고 살았다는 것,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그리고 자기들을 돌봐줄 수 없는 그런 엄마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라고 그런 마음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얘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애들의 생각을 엄마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생각에 신경 쓸 게 아니라고. 응?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착각하고 거기에 신경을 쓰니까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쪽에 이야기한 그것만 외웠지. 응? 생각 전체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확인했다면 여기도 당연히 적용이 돼서 그렇게 됐을 텐데, 응? 그때 그 사례에 대해서만 그렇고, 또 이런 아들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또 달라져 버리고, 생각이 어떤 것인가, 생각 자체에 대한 이해는 없고, 어떤 일에 이 상황에 대한 것만 요것만 달달 외워가지고 또 적용하려고 하면은 또 다른 상황이 일어나면 또 그것이 적용이 안 되고 또 다른 상황이 일어나면 또 다르게 되고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아, 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삶 전체에서 생각이란 어떤 생각도 다 마찬가지구나. 어떤 생각, 그리고 생각에 의해서 나오는 말, 그리고 생각에 의해서 나오는 행동,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사람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사실이 아닌 거구나. 그러니까 그 말에 신경 쓸 게 없고 그냥 들리면 들리고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의 삶이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 자각에 의해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회라고 하는 것 또한 그래요. 자, 자꾸 참회가 일어난다. 그것은 그 참회라는 것도 생각이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참회란 없다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참회란 참회해서 가슴 아픈 그게 참회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참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 그렇구나, 착각이었구나라는 자각. 그래서 가령 이해가 있었다면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 때라고 하는 단지 그러한 자각을 참회라 이름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참회라 하는 거지. 자책하고 후회하고 이런 것을 참회라 그러지 않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어리석음에 의해서 그러했던 거구나 라는 자각, 그걸 참회라 이름하는 거지. 자책을 하고 후회를 하는 걸 참회라 그러지 않아요.
자책과 후회는 그것은 일종의 화로서 새로운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지금 바로 자책 때문에 바로 괴롭잖아요. 네. 그런 것을 참회라 그러지 않아요. 참회란 자책 후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 것은 또 자책 오해했던 걸 이해하는 게 참회니까. 그래요. 이해기 때문에 예? 네. 다시는 그런 일이 나지 않겠지요, 이제? 네. 그것을 참회라 그래요. 후회하고 자책은 일종의 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오해했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그래요. 이해를 하는 거지 막 자책하는 것 그게 참회가 아니라는 말씀. 그래요. 그 이해를 참회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봐요. 지금 또 누리님이 불편한 것은 온통 착각으로 인해서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경험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죄책감이 생기는 건데.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제가 꼭 돈을 벌어서 살아야 얘한테 그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는 건데 착각이. 그래요. 엄마가 지금 누리님이 더 괴로워하고 더 힘들고 하면은, 예, 그러면 아들이 더 부담스러울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또 제가 죄책감 때문에 제가 싸움을 일으키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점을 점검해 보시고, 자, 이 상황에서 요 하나만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생각이란 지금까지 수없이 이야기한 거기에서 어떤 생각이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이든 신경 쓸 게 아니라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알아지면 알아지는 되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사실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앞으로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이든 무슨 생각이든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그리고 이 행동이나 말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의 삶, 그런 삶인지 아닌지 점검하는 삶. 자, 이렇게 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일이라고 하는 것, 일하고 안 하고 한다는 것, 그것은 뭐예요? 가령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일은 고역이 되고 괴로움이 돼요. 즉, 일은 또 누리님이 혹시 또 어떤 일을 해야지,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 또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가령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일을 돕고 싶다. 그래서 걸어서 예를 들면은 슈퍼라든가 이런 데서 가령 일을 좀 해달라고 하면은, 자,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다. 혹시 또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예, 그러니까 그런데 저 농번기 밀감 따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어긋나 버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이란 제가 맨날 그랬어요. 처해지는 대로 하는 거지. 가령 내가 선택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고 찾아서 하는 그런 일은 삶을 불편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뭐든지 주어진 처해지면 그 일부터 시작을 하세요. 가령 지난번처럼 편의점 알바가 처해지면 편의점 알바부터 시작하고, 어떤 슈퍼에 알바가 처해지면 슈퍼에 알바부터 하고, 그러다가 어디서 가령 밀감 따는 그런 일을 구하는 것이 알아지면은, 그러면 그때 그거 하고,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계속 된다든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아직 안 되는데 편의점도 마땅한데 못 찾고 해서 그냥 안 돼요. 예, 그래요. 예, 자, 그러면은 안 되면 아직 인연이 아닌갑다. 그러면 이 기회에 수행을 하고 가령 어떤 일자리가 나오는지 찾아보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그러면 되지요.
그리고 아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내가 일을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응? 예, 나름 찾고는 있는데, 아직 저 일자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내가, 나를 원하는 그런 일자리가 아직, 만나지가 않아진다. 응? 예, 너도 네 일을 계속 찾을 때, 안 찾을 경우도 있고, 기다릴 때도 있지 않았냐? 예, 그러니까 나도 지금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에게 채워지는 일만 있으면 하려고 하지, 내가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나도 계속해서 찾아보고 있다. 응? 그리고 내가 예,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다. 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괴로웠다는 거 너도 잘 알잖냐. 응? 예, 그래서 나도 이제 나머지 삶은 괴롭지 않게 살려고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응? 예, 라고 이야기를 또 따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동안에 너가 엄마 좀 먹여 살려주면 안 되냐? 라고, 그러면 만약에 너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 좀 엄마가 부탁 좀 하자. 응? 그리고 내가 돈 벌고 그러면은 너한테 가능한 한 부담 안 주고 내가 살아볼게. 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 예, 그런 거는 얘기했거든요. 예, 기업다기도 얘기했고, 편의점도 일했다. 응. 그렇게는 얘기했는데, 얘가 됐다고, 돈 벌러 다니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그거 제가 봐요. 그러니까 아들도 돈 벌러 다니는 것만이 꼭 그것이 아니에요. 가령 아들도 예, 그런 말이 나올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도 뭔가 다른 불편한 게 있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지금, 말이 아들의 진심은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제가 지금 나름 내 속에서만 막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싸움이 되고, 그래요. 그런 그러니까 거죠. 아들도 그 꼴이 더 보기 싫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 아들은 엄마가 편하면은 예, 그것이 제일 좋아요. 응? 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들도 만약에 그러다가 엄마한테 한마디씩 좀 안 좋은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왜 그래요? 가령 아들도 밖에서 속상한 일이 있고 아들도 힘들면 그런 말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엄마가 아들이 그런 말을 하면은 엄마가 또 지 마음이 불편하구나 세상살이 하면서 또 불편한 점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서 그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야지 또 그 말에 그냥 이 사실이라고 그 말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자책하고 불편하니 아들은 더 속이 더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못 벌면 아들이 돈 버는 걸로 살아도 되는 거죠, 선생님? 그렇죠. 어? 아니 아들이 예를 들면은 엄마 때문에 힘들어. 그러니까 나 엄마한테 돈 주기 싫어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렇진 않아요. 예. 그렇잖아요. 엄마한테 그랬다잖아요. 어? 예, 사실 꼭 일하라는 얘기 아니다라고 예, 이야기했다면서요.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남들은 아들 집도 다 해주고 차도 사주고 막 다 자, 이런다는데 자, 그렇지 저는 않다고 그랬죠. 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둘째는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돈 한 푼 못 대줬어요. 제가 이렇게 나와 살다 보니까. 응? 예, 뭐 그랬는데 그 둘째 큰애는 대학 다니고 둘째는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둘 다 그런데 그 이후로 돈 하나 못 대줬어요. 자 그리고 당연히 얘들은 취직하는데도 도움 하나 못 줬죠. 앞으로 결혼한다고 하고 이래도 뭐 집 사주고 이런데 어떻게 도움 줘요? 저는 누리님보다도 더 도움을 못 주고 있어요. 누리님은 애들을 그래도 밥이라도 해주고 또 주지요. 저는 밥도 못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럼 저 같은 사람도 있는데, 응? 그러니까 예, 세상 사람들이 다 애들 집 사주고, 애들 취직하는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죠. 제가 기본적으로, 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결혼하고 자기가 집 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기본이에요. 예, 이 세상에 동물들이, 소들이 예, 다 집 사주고 뭐 그래요? 개들이 새끼들한테 집 사주고 뭐 다 그래요? 아니요. 그것이 응? 예, 이 자열의 이치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애들한테 집 사주고 자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관념 때문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괴로운 거예요.
봐요. 예수님이, 응? 어머니를 먹여 살리고 어머니를 잘 봉양했어요. 그래서 아들은 부모에 대해서 어떤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어떤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처해지는 대로. 그래요. 그것도 처해지는 대로, 그것도 마음이 나는 대로예요. 그러니까 누리님은 아들한테 의존한다는 게 아니라 예, 지금 상황은 처해진 상황이죠. 예, 그래서 아들한테 네가 당연히 나를 먹여 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예. 응? 근데 지금 이러니까 너가 나 좀 도와주라 라고 부탁하는 거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도와주면 내가 너한테 정말 네가 고맙고, 뭐 네가 못 도와준다고 해도 할 수 없고, 예,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나도 지금 현재는 일이 처해지는 것이 없지만은 내가 몸을 이렇게 내가 쓸 수 있는 한, 내가 뭐든지 하도록 노력할 거다. 그래서 지금 계속 찾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누리님도 몸으로 할 수 있는 한, 가령 가령 스스로 할 수 있는 한 뭐든지 하려고 찾는 노력도 게을리하면 안 돼요. 뭐든지 처해지는 대로 먼저 시작하시면 돼요. 예. 꼭 이 일이어야 된다, 저 일이어야 된다 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처해지는 대로 이제 할 건데 이제 얘네가 뭐 어릴 때부터 자기들이 알바해서 학교 다닐 때도 알바하면서 막 살았는데 이제 지금 또 다른 집 사람들은 뭐 그런 것도 없이 차도 사주고 용돈도 다 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또까지도 제가 알래 얘가 돈 내게 하면서 이렇게 산다는 게 굉장히 죄스러웠는데 그렇게 처해지면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지, 당연하죠. 저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아예 그냥, 밥도 안 해주고 살잖아요. 예, 다 처해지는 대로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과 다른 사람의 말과,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비교를 좀 안 해야 되겠어요. 얘네는 어릴 때부터 알바하고 살고 지금도 이렇게 지금까지도 살고 다른 사람들은 뭐 차도 사주고 다 어릴 때 알바도 안 시키고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어째요? 가령 한 달 전인가에 올린 거 있죠? 그래요. 다른 집 어떤 아들도 그랬대요. 우리 부모는 나한테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런 제목이 올라갔잖아요. 예, 들었어요. 그래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도 그래도 나보다 낫지. 그래도 데리고는 사니까. 그러니까 봐요. 물론 그런 사람 있죠. 가령 조국 같은 사람. 예, 아들 자기 교수지 이용해가지고 스펙 만들어주고 대학교도 다 좋은 대학 가게 하고 만들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취직도 다 자기들 인맥으로 해서 시켜줄 거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결혼하면 집도 사주고 그러겠죠. 예. 그런 것이 부러워요? 그 예?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막 알바라도 자기들 어릴 때 알바부터 막 한 것도 너무 가슴. 예. 자, 언젠가는 오히려 그래서 자기들이 정말 생활력 있게 잘 살았다라고 우리 엄마가 그때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맙다라고 또 그런 자각이 일어날 때도 있을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마요. 봐요. 가령 제가 조국이라는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런 사람들이 부러운 거냐?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 사람들이면은 또 그것을 우월하다고 살지 모르지만은 그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것들이 다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자, 정말 삶의 가치를 몰라요. 푸시킨인가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눈물 젖은 빵 맛을 아느냐고. 응? 예. 자, 그냥 가령 재벌 아들들이나 잘 사는 집 아들들이 정말 노력 없이 그냥 맛있는 거 골라서 먹고 그런 사람들이 빵 맛을 알까요? 응?
예. 자, 눈물 젖은 빵 맛. 예. 봐요. 제가 맨날 전에도 이야기를 했죠. 자, 이근희 회장은 돈이 많으니 또 신라 호텔 같은 호텔에 있으니 거기서 최고의 주방장에서 최고의 음식을 먹었겠지만은, 예, 저는 그렇지 않고 짬뽕, 짜장면 한 그릇 먹어도, 제가 훨씬, 정말 너무너무 맛있다라고 하는 이 맛의 행복을 더 느낄 거예요. 맨날 신라 호텔이고 세계적으로 좋은 음식 먹는 사람은, 아이고, 이것도 왜 맛없어? 야, 더 좋은 음식 없냐? 더 좋은 요리사 없냐? 점점 그런 삶이 돼가고, 예, 저는 지나가다가 호떡 하나 먹어도, 와, 이것도 맛있고, 짬뽕만 한 그릇 먹어도 이것도 맛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행복이란 어디에 있어요? 진정한 행복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골라준 직업, 부모가 만들어준 대학, 이런 게 나온 그런 것에 대한 가치? 예, 그런 것이 언젠가는 전부 다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불공평하지 않아요. 가령 재벌 아들이나 조국 교수 아들 같은 딸 같은 그런 사람들은 가령 좋고, 가령 누리님 아들이나 딸들은 안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 세상에 제가 이해득 실은 똑같다고 그랬죠? 예, 그런 재벌 아들이나 조국 교수 아들, 딸 같은 그런 사람들의 지금은 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덕인지 모르지만은, 그만큼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되니까 그것이 실인 거고, 누리님 아들, 딸들은 지금은 실인 것 같지만은, 그만큼 자각이 됨으로 해서 삶에서 기쁨을 느끼게 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세상 모든 것은 불공평하지 않아요. 즉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아요. 가령 시련이 있는 그 사람이나 가령 은총을 통해서 지금 막 풍족하고 모든 것이 좋은 그 사람이나 하나님 입장에서 똑같아요. 지금 막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 같은 사람은 그만큼 앞으로 괴로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금 눈물로서 시련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앞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진정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불공평하지 않고 이 세상 모든 일의 이해득실은 똑같아요. 그 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다시 또 한번 살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처해지는 대로 예, 제가 못해줬지만 제가 돈 벌어다 주니까 사는 거 예. 그것도 그래도 된다는 게 예, 자, 그래서 그것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삶 전반을 통한 어떤 자각. 다시 이걸 더 들어보세요.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다라는, 달리 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 될 수 없는 그 상황을 저는 뭐라고 그래요? 최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는 누리님이 그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한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후회 자책할 삶이 아니에요. 자, 그래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들어가세요.